달빛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인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란이 지나간 지 채 5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운잡리라는 마을에는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근과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각박하게 만들었고 이웃을 의심하는 눈빛들이 날로 짙어져 가던 때였지요. 그 마을 가장 외진 곳, 산자락 끝자락에 홀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득수. 사람들은 그를 그저 김서방이라 불렀지요. 김서방은 상민 출신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여의고 홀로 살아온 탓에 그의 얼굴에는 나이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마른 체구의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어질고 고든 성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그를 나쁘게 보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특별히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가장 외진 땅을 일구며 혼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홀로 추위를 견뎠지요. 그에게는 돌아갈 가족도 기댈 형제도 마음을 나눌 법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지요. 김서방에게는 특별한 인연이라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장터에 나갈 때면 가끔 들르는 약초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만이 김서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반면 마을에는 김서방을 곱지 않게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최씨 안악이라 불리는 부인은 험담과 의심이 많아 마을의 불화를 키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서방이 홀로 사는 것을 두고 이상하다며 수군거리곤 했지요. 또한 김서방에게는 탐욕스러운 사촌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김서방의 땅을 노리고 가끔씩 찾아와 재산을 팔라고 강요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김서방의 삶은 외롭고 고단했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김서방은 평소처럼 밭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산들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시끄럽게 지저귀던 새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숲속 짐승들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괜한 불안감에 고개를 들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끝에서 은은한 푸른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꽃 향기도 아니고 나무 향기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향이었지요. 김서방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밭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기분 탓이겠지. 김서방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김서방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겨울을 대비해 땔감을 모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산길을 오르던 중 덤불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이 다가가 보니 사냥꾼이 놓은 덫에 하얀 뱀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뱀은 비늘이 눈처럼 하얗고 영롱하게 빛났으며 몸집은 보통 뱀보다 훨씬 컸습니다. 덫에 걸린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김서방은 주저없이 다가가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얀 뱀은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품속에서 약초를 꺼내 뱀의 상처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지요. 괜찮겠느냐? 이제 가거라. 하얀 뱀은 김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3번 조아리며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지요. 하얀 뱀이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김서방은 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상한 뱀이로구나. 사람에게 인사를 하다니. 그는 다시 나무를 하러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숲 깊은 곳 어둠 속에서 푸른 눈빛 하나가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푸른 눈빛의 주인은 김서방이 하얀 뱀을 구해주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짐승을 구해주는 그 마음씨를 지켜본 것이지요. 푸른 눈빛은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떠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서방은 그날 평소보다 많은 나무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왠지 가벼웠고 발걸음도 한결 편안했지요. 하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서방은 홀로 방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대무니 덜컹거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신가요? 누구 계신가요? 김서방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 깊은 밤, 이 억센 비바람 속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젊은 여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흰 소복을 입고 있었으며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검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길을 잃어갈 곳이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김서방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홀로 사는 총각이 낯선 여인을 데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밤에 여인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안에서 옷을 말리시오.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본 여인의 모습은 신비로웠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눈빛은 맑았으며 고요한 기운이 온몸에서 풍겼지요. 김서방은 문득 여인의 발목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뱀의 비늘처럼 옅은 흔적이 어렴풋이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여인은 김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며칠만 머물며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소화라고 합니다. 김서방은 난처했지만 소화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소화는 그날부터 김서방의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김서방이 밭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상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지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었던 텃밭의 채소들이 다시 살아나고 쌀독에 쌀이 줄지 않았습니다. 우물물도 더욱 맑고 차가워졌지요. 김서방은 처음으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외로웠던 김서방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지요. 하지만 김서방은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 지붕 위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달이 환하게 떠오른 깊은 밤이었습니다. 김서방의 집 지붕 위에 푸른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온몸에서 푸른 기운이 어렴풋이 흘러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긴 머리카락 사이로 푸른 비늘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설인이었습니다. 소화의 언니였습니다. 설인은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소화가 김서방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요. 설인의 푸른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 사내,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설인은 보름 전 숲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서방이 소화를 구해준 그 순간을 말이지요. 그래서 소화가 은혜를 갚으러 내려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여전히 인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인간들의 탐욕과 배신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지요. 소화야, 내가 다치지만 않는다면. 설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림자처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김서방이 소화에게 해를 끼친다면 설인은 주저없이 개입할 작정이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설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소화가 김서방의 집에 머문 지도 2달이 넘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밭일을 하다가도 소화가 생각나 일찍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소화 역시 김서방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대문 앞에 나와 기다리곤 했지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소화.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여기 더 머물게 해도 되겠소. 소화는 고개를 들어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의 촛불이 어리어 반짝였지요. 저도 서방님 곁에 더 있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화롯불 옆에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 소화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지붕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설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안악이 장터에서 험담을 늘어놓았기 때문이지요. 김서방네 집에 이상한 여자가 들어왔다던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것이 수상하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혼자 사는 총각네 집에 여자가 들어가 사는 것도 이상하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과 소화를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져 갔지요. 설인은 인간들의 이런 악의를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로 경계심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역시 인간들은. 설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의 소문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최씨 안악은 날마다 우물가에 나와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서방네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빛이 난다더군. 그 여자 분명 요물일 것이오. 맞소. 김서방네 밭이 갑자기 기름지게 변하고
쌀독에 쌀이 줄지 않는다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소?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김서방의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도 김서방과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어느 날 김서방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최씨 안악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막아섰습니다. 김서방, 그 여자를 당장 내쫓으시오. 마을에 해가 될 것이오. 김서방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화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함부로,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을 함부로라 하시오. 그 여자가 요물이 아니라면 어찌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겠소. 김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화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김서방은 소화에게 마을의 소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화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떠나는 것이 나을까요? 소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김서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붕 위의 서리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역시 인간들은 믿을 수 없어. 서린의 손에서 푸른 기운이 번쩍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김서방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약초를 사러 가는 길이었지요. 약초 노파의 가게에 들어서자 노파는 김서방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서방, 잠깐 앉으시게. 노파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자네 집에 머무는 그 아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김서방은 깜짝 놀라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약초를 다루며 80평생을 살았네. 사람의 기운과 짐승의 기운, 그리고 영물의 기운을 구분할 수 있지. 저 아이에게서 나는 기운은 사람의 것이 아니네. 김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100년을 산 백사의 것이네. 그리고 노파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아이 혼자가 아니네. 또 다른 기운이 자네 집 주변을 맴돌고 있어. 푸른 기운. 아마도 청사의 것이네. 둘은 자매인 듯하네. 김서방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소화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영물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요. 하지만 노파가 김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는 마시게. 저 아이는 자네에게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네. 자네가 덫에서 구해준 하얀 뱀, 바로 저 아이였네. 김서방의 머릿속에 보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덫에 걸린 하얀 뱀, 그리고 머리를 3번 조아리던 그 모습. 그렇다면 소화는 은혜를 갚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자네 곁에 온 것이네. 하지만 조심하게. 청사는 아직 인간을 믿지 못하고 경계하고 있네. 만약 자네가 소화에게 해를 끼친다면. 노파는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서방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소화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신기한 일들, 고요한 기운, 그리고 때때로 느껴지던 신비로운 분위기. 모두 설명이 되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화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서방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일찍 오셨네요. 김서방은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도 소화는 여전히 따뜻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김서방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인가? 영물인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소화는 그 어떤 사람보다 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지요. 김서방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서방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화. 네, 서방님. 당신이 무엇이든 나는 당신을 지키겠소. 소화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방님, 혹시 알고 있소? 당신이 누구인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소. 당신은 그 누구보다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소. 그날 밤 지붕 위의 서리는 이 대화를 듣고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깊은 시각 김서방이 잠든 후였습니다. 소화는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녀 앞에 푸른 기운이 나타났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언니. 소화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서린은 차가운 눈빛으로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소화야. 언니, 하지만 저는 아직. 은혜는 충분히 갚았다. 이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물면 위험하다. 서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고 있어. 곧 큰 화가 닥칠 것이다. 그 전에 산으로 돌아가야 해. 소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너는 모른다. 인간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100년을 살며 내가 본 인간들은 모두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서방님은 다릅니다. 소화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셨고 제 정체를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분을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화야, 너는 아직 젊어서 모른다. 영물이 인간과 어울리는 것은 금기다. 하늘의 이치를 어기면 우리 자매 모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소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두 자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만이 차갑게 마루를 비추고 있었지요. 며칠 후 마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 씨 안악의 손자가 갑자기 병에 걸려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최 씨 안악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시오. 김서방네 요물 때문에 우리 손자가 이 지경이 되었소. 저 요물을 내쫓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흉년의 전염병까지 겹치면 모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 여자를 내쫓아야 하오. 김서방도 함께 쫓아내야 하오. 요물과 한패가 된 자는 이미 사람이 아니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김서방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저녁 무렵이었지요. 김서방, 나오시오. 저 요물을 내놓으시오. 김서방은 소화를 뒤에 숨기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소화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물러가시오.
하지만 군중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서방의 탐욕스러운 사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요물에게 홀린 것이냐? 저 여자를 내놓지 않으면 너도 함께 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좋소. 그렇다면 나도 떠나겠소. 김서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최씨 안악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놈도 이미 요물이 되었소. 함께 처치해야 하오. 군중이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김서방은 소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지킬 테니.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김서방의 이마를 맞췄고 피가 흘러내렸지요. 서방님, 소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많은 돌들이 날아왔습니다. 김서방은 소화를 껴안고 등으로 돌을 막았습니다. 그의 등과 팔에서 피가 흘렀지요. 제발, 그만두십시오. 소화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횃불들이 일제히 꺼져 버렸습니다. 사방이 어둠에 잠겼지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푸른 빛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서린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서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 푸른 기운이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요물이다. 2마리나 있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린이 손을 들어 올리자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화가 서린 앞을 막아섰습니다. 언니, 안 됩니다. 소화는 온몸으로 서린을 막아섰습니다. 언니, 제발 그들을 해치지 마세요. 비켜라, 소화. 저들은 너와 그 사내를 죽이려 했다. 서린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서방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모두 잔혹한 것은 아니라고요. 소화가 피 흘리는 김서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분은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저를 의심하지 않으셨고 온 마을이 등을 돌려도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어찌 인간을 모두 미워할 수 있겠어요?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화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인간보다 나은 존재가 되려면 인간보다 더 너그러워야 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서린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푸른 기운이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그때 김서방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2 자매 앞에 섰습니다. 부디 마을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오. 그들은 두려움에 그런 것일 뿐이요. 서린은 김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왜 소화가 이 사내를 떠나지 못하는지를 말이지요. 좋다. 소화야, 내 뜻을 따르겠다. 서린과 소화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화의 온몸에서 부드러운 하얀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고요했으며 마치 달빛처럼 은은했지요. 서린의 몸에서는 푸른 안개 같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기운은 위험이 있었고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마치 폭풍 후 직전의 하늘처럼 장엄했습니다. 2 자매가 나란히 서자 백색과
청색의 빛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경이로웠지요. 우리는 청백이매입니다. 서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0년을 이 산에서 살아온 영물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은혜를 모르는구나. 서린이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산에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 동생을 구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사내를 돌로 쳤구나. 최씨 안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지키려. 거짓말. 서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너희는 두려움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에 가득 차 있었다. 김서방의 밭이 기름지게 변하고 살림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시샘했을 뿐이다. 서린이 손을 들어 올리자 마을 사람들 앞에 거울 같은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최씨 안악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험담을 퍼뜨렸는지, 마치 뱀의 혀처럼 독을 뿜어냈는지가 낱낱이 드러났지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서방의 사촌은 자신의 탐욕을 보았습니다. 조카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악한 마음,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지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남의 불행을 즐겼고, 누군가는 약한 자를 괴롭혔으며, 누군가는 거짓말로 남을 해쳤습니다. 환영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소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하얀 빛이 마을 사람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뉘우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서린과 소화는 김서방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은 상처 입은 몸으로 힘겹게 서 있었지요. 소화가 김서방의 상처에 손을 대자 하얀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상처가 아물고 피가 멈췄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소화. 김서방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석 달 전 덫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서방님께서 목숨을 구해 주셨지요. 소화가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백사입니다. 100년을 산 영물이지만 그날 서방님의 선함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의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나는 소화의 언니 청사입니다. 동생이 인간 세상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년을 살며 나는 수없이 많은 인간을 보았습니다. 탐욕스럽고 잔혹하고 배신하는 인간들을 말이지요. 그래서 동생이 다칠까 걱정되어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서린이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는 달랐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소화의 정체를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온 마을이 등을 돌려도 동생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다치면서도 동생을 감싸 안았지요. 서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간 중에도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이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김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화가 김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기에 서방님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덫에 걸린 댐을 구해준 김서방의 선함을, 은혜를 갚기 위해 인간이 된 소화의 고마움을, 그리고 동생을 지키려는 서린의 깊은 사랑을 말이지요.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소화에게 말했습니다. 소화야,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소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영물이 너무 오래 인간 세상에 머물면 하늘의 이치를 어기게 된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머물렀다. 김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화, 정말 가야만 하는 것이오? 소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서방님, 저는 평생 서방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서방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요. 서린이 김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서방, 우리 동생을 지켜줘서 고맙소. 서린이 처음으로 김서방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은 오래도록 이 마을을 지킬 것이요. 우리가 작은 선물을 남기고 가겠소. 두 자매가 손을 들어 올리자 푸른 빛과 하얀 빛이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빛은 땅으로 스며들고 우물로 스며들고 나무와 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의 땅은 기름지게 될 것이고 우물은 맑아질 것이며 병은 사라질 것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오. 이것은 공짜가 아니오. 김서방의 선함에 대한 보답이며 너희가 뉘우친 것에 대한 용서이오. 마을 사람들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두 자매가 천천히 몸을 띄워 올랐습니다. 푸른 기운과 하얀 기운이 그들을 감쌌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서방님. 부디 행복하시오, 소화. 두 자매는 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푸른 빛과 하얀 빛이 하늘에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사라져 갔습니다. 김서방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운잡리 마을은 크게 변했습니다. 두 자매가 남긴 복 덕분에 땅은 기름지게 변했고 우물물은 맑고 차가워졌으며 마을 사람들의 병은 하나둘 나아갔습니다. 최씨 안악의 손자도 건강을 되찾았지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서방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김서방의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 주었지요. 김서방, 용서하시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소. 이제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갑시다.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돕기 시작했고 험담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홀로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형제처럼 대했고 아이들은 그를 따랐으며 노인들은 그를 존경했지요. 하지만 김서방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소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려 세상을 덮었습니다.
김서방은 홀로 마당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 위로 푸른빛 한 줄기와 흰빛 한 줄기가 교차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서로를 감싸듯 아름답게 어우러졌지요. 김서방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읊조렸습니다. 소화, 설인, 부디 평안하시오. 바람이 불어와 김서방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푸른 향기와 하얀 향기가 섞인 그리운 냄새였지요. 깊은 산속 두 자매가 나란히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방님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은혜는 다 갚았으니 이제 편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지요? 설인이 소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저 사내의 평안만을 멀리서 지켜보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다. 두 자매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 내리는 산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김서방이 베푼 작은 선함이 두 영물의 은혜로 돌아왔고 그 은혜는 다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함을 베풀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선함이 언젠가 뜻밖의 복으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